해주시겠어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인천 골목상원권 상위 총연맹 회장을 맡고 있는 박영우라고 하고요. 저도 이제 송도에서 조그만 인천 송도에서 조그만 카페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게 내용은 참 좋은데요. 제가 그렇게 저는 대출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대출을 얘기하기 전에 제가 이제 가게 매출이 한 1,500 정도 나오면요. 카페를 하고 있는데 한 1,500 정도 나오면 직원 2명 쓰고 임대료 400에 관리비 150에 직원 2명에 그리고 매입 물품 비용 매입 비용이 한 40% 나오거든요. 그러면 제가 열심히 일해야 제 답니다. 그러니까 250, 300 가져가겠죠. 아니 어떤 날은 좀 잘 돼서 한 1,800, 2,800 조금 더 가져가겠죠. 한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하여튼 뭐 2, 300 가져가는데 자, 제가 여기서 소상공인 시장진흥공단에서 보증서를 받고 신용보증재단을 하면요 또 대출을 해줍니다. 은행을 끼는데 신용보증재단에서는 7천만 원 이상 해주지 않았습니다. 근데 더 웃긴 거는요 7천만 원을 다 끊어주는데 보증재단도 7천만 원을 다 해주는데 은행에선 7천만 원을 해주지 않아요. 무조건 5천 밑으로 떨어집니다. 안 해줘요 절대. 그래서 5천을 일단 받았다고 치자고요. 제가 아니 뭐 7천만 원을 다 받았다고 치자고요. 어쨌든 제가 집에도 뭐 대출이 있을 거고 제가 뭐 살면서 대출이 다른 대출도 있을 거 아니에요. 개인적으로 대출이 있을 거고 그리고 이제 7천만 원을 받았는데 이 7천만 원을 받기 전에가 더 중요하거든요. 창업을 할 때 제가 뭐 한 1억이 있어서 창업을 시작을 해도 한 1억 5천 들어가기 때문에 조금 더 들어가기 때문에 한 5천을 더 땡겨서 여유자금을 갖고 시작을 하거든요. 자, 그것도 개인 대출이에요. 근데 여기서 이제 장사를 하다 보니까 코로나 같은 경우 제가 19년 1월에 그 창업을 했는데 20년에 바로 코로나가 터졌어요. 그래서 죽을 판이었죠. 그래서 대출을 그때부터 일으키기 시작했는데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때는 좀 여유가 있어가지고 7천만 원 이상 대출을 받았는데 7천만 원을 받아서 이제 2년 거치 3년 상환을 하거든요. 2년 거치가 뭐냐면 이자만 내려요. 자, 그리고 3년 동안 죽도록 갚으라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년을 갚는데 1,000만 원 기준으로 3년을 갚으면 대략 한 33만 원 나옵니다. 자, 그럼 7천만 원은 얼마일 것 같으세요? 한 250만 원 됩니다. 자, 죽도록 일해도 애 밥 먹일 돈도 없어요. 이게 현실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것만 있냐? 자, 집도 전세든 뭐 샀든 어쨌든 간에 대출이 끼고 있잖아요. 한 70% 이렇게 끼고 있으니까 거기도 한 50만 원, 100만 원씩 나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부터 마이너스가 계속 되는 거예요. 구조 자체가. 자, 근데 더 웃긴 거는 코로나 때는 공과금을 좀 올리지 않으셨어요. 전기요 빼주고 좀 수도요금도 안 올리고. 근데 이번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과금이 한 20% 정도가 저희가 올랐더라고요. 그러니까. 근데 중요한 건 임대료도 코로나 끝나니까 임대료도 다 올렸어요. 그리고 공과금도 오르고 그리고 대출은 원금 상환이 막 들어오고 그러면 저희 입장에서는 이걸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현실적으로 이게 말이 안 되는 구조잖아요. 근데 이 대출을 뭐 여기서 아까 뭐 말씀하신 상환 유예 이런 거 있잖아요. 그거 저희한테 도움 하나도 안 돼요. 그게 왜 도움이 안 되냐면 유예라는 건 이자만 내라는 거지 원금 상환은 그러니까 오늘 죽지 말고 내일 죽어 이 얘기인 거예요. 이 유예 자체라는 게. 이자만 내고 1년 버티면 다음 연도에 죽는 거예요. 다시. 그거 어떻게 갚을 건데. 그렇다고 경기 회복이 빨리 돼서 그리고 250만 원 버는데 한 300만 원, 350만 원 번다고 쳐요. 그래도 구조 자체가 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이게 제 자영업자들 만나면 다 똑같이 얘기하는데 2년 거치 8년 상환 해줘라. 그러면 우리는 안 갚겠다는 게 아니라 열심히 갚겠다. 열심히 갚을 수 있다. 근데 내가 벌어들이는 수익 구조에서 쪼갤 수 있게 해줘야지. 나는 내가 버는 구조에 그거 알 바 없이 그냥 무조건 3년 안에 갚아. 이거를 하면 막말로 여기서 남떨어지에서 등 떠미는 것밖에 더 되는 거니까 이게 사실. 이게 현실적으로는 그렇거든요. 근데 지금 이렇게 여기
토론자 여기 옆에 계시지만 회생 파산 이런 거 있잖아요. 개인 사업자들 아무도 몰라요. 이 내용 자체도 사실 모르거든요. 이게 왜 모르냐면요. 방금도 말씀하셨는데 제가 자영업을 유지하면서 회생도 할 수 있어요. 이게 제가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좀 공부를 많이 해보니까 다 내가 유지하면서 집도 유지하면서 차도 유지하면서 회생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건 여기서 또 뭐냐면 이거를 알려주는 그 기관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그런 거 자체가 없어. 그래서 제가 인천시에 가서 물어봤는데 이거 왜 안 알려주냐 그랬더니 알려줬대요. 어디다 알려줬냐? 소상공인 연합회에다 알려줬다는 거예요. 소상공인 연합회는 하부 조직이 없어요. 그러니까 임원들만 있지 하부로 이렇게 진짜 장사하는 이런 사람들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만 알고 자기들만 이용하는 그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는 저희한테는 그런 광고성도 없고 알 수도 없는 부분이고 더 웃긴 건 뭐냐면 내가 회생하면 앞으로 10년 동안 아무것도 못한다는 거는 다 잘 알아. 이 5년 10년 못한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부터 데미지가 오니까 하지도 못하는 거야. 난 마이너스인 걸 누가 봐도 계산이 나오거든요. 야씨 이렇게 가다가 내년쯤 되면 죽겠구나 이렇게 나와요. 벌써 저희도. 근데 못하는 게 뭐냐면 저도 이제 50대거든요. 이거 폐업해가지고 그래 막 날려놓고 누가 저를 써요? 그죠? 저를 써주는 데가 있어야 과감히 폐업이라도 해보죠. 써주는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 저것도 안 돼. 우리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마이너스가 나는 걸 알면서도 이걸 어떻게든 끌고 가는 거예요. 더 웃긴 거는 코로나 때는 이렇게 힘드니까 막 이렇게 돈도 주셨잖아요. 이렇게 대출도 좀 줬지만 이렇게 전 국민도 주고 이랬죠. 전 국민 주셨을 때는요 정말 장사 잘 됐어요. 저 진짜 농담 아니라 이렇게만 살면 돈 좀 벌겠다 싶더라고요. 근데 이번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좀 힘들긴 더 힘든데. 자, 더 재미난 건 아까 매출이 1,500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작년부터죠? 작년 겨울부터 매출이 40%가 빠졌어요. 근데 더 웃긴 거는 전 매달 마이너스가 3,400씩 나는데도 이걸 유지해요. 근데 대출도 안 돼요. 저는 그래도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근데 현실이 지금 심각합니다. 저만 심각한 게 아니라 저희 커네로크 통도에 있는 커네로크에서 장사하고 있는데 100평짜리 샤브샤브하고 줄 서서 먹는 그런 집인데 저한테 어저께 오셔가지고 하는 말이 장사 접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실이 이 대형도 줄 서서 먹던 집도 지금 접어야 되는 판이에요. 저희 커네로크가 상가가 353개거든요. 근데 공실률이 40%가 넘어요. 40%도 넘고 거기에 아까 뭐 내놓으시면 70%라 그랬는데 그 가게 내놓은 분들 저희 90%가 넘어요. 근데 거래가 한 개도 없어요. 한 개. 왜냐면 나가고 싶어도 못 나가. 장사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 그렇다고 옆에 이렇게 저는 장사 한 7년 했으니까 저 옆에 이제 아시는 분들이 많아서 팔아주러 오기도 하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그 사람도 예전에는 일주일에 2번, 3번 오던 요즘에 일주일에 한 번도 안 와요. 이게 그분들이 쓸 돈이 없으니까 저희가 자체가 안 되는 거죠. 매번 그러니까 악순환이 반복이 되고 또 대출도 막뭐 상환유예 뭐 이런 저희한테 진짜 발톱에 떼맞고 다 도움 안 되는 그런 거나 하고 있고 현실적인 그런 거에 너무 필요가 없다는 게 저희가 지금 장사해보면서 지금 느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거보다는 저희는 느끼는 거는 매출이 많은 데가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5년 이상은 네가 선택을 해서 너가 선택해서 좀 이렇게 갚아라. 이런 나는 좀 다른 사람보다 잘 벌려. 그러니까 나는 7년 할게. 5년 이상은 기본적으로 5년 정도는 주는 거고 2년 거치 5년 주고 그리고 나는 좀 매출이 작은 회사야. 1인 기업이야. 그러니까 난 2년 거치 10년 좀 할게. 이렇게 해서 좀 유동 있게 가야지. 실질적으로 장사 잘 되는 매장을 갖고 나랑 똑같은 기준으로 다 때려버리면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구조 자체가 할 수가 없는 구조인 거예요. 이게. 근데 배달 플랫폼도 이거 제가 감사님 저 상인의 감사님이 배달 업체를 돈가스집을 하고 계시는데 매출이 5,500에서 6,000 나와요 한 달에.
근데 저번 달에 적었어요. 왜 적었는지 아세요? 정확히 저 자료를 갖고 와서 하는 얘기가 쿠팡이랑 배민이 가져가는 게 46%라는 거예요. 근데 내가 거기서 그러니까 그 사람 6천만 원을 파는데요. 알바 한 명 써요. 그래서 자기가 아침에 6시에 나와서 돈가스 준비하고 10시부터 장사해서 밤 10시까지 장사하고 마감하고 그럼 집에 12시에 들어가서 다시 6시에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조를 하는데 매출이 5,500이 나오는데 장사를 접겠대요. 돈이 안 돼. 나 한 1인 인건비밖에 안 떨어지는 거예요. 이게 현실이니까. 옛날 같으면 3만 원 이상을 보내줘. 그죠. 1,000원, 5천, 이게 훨씬 더 먹어야 되지. 근데 5,500 나오는 사람이 적는다는 게 말이 현실이 안 맞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계속 힘듦을 미는. 근데 그분도 5,500 나오는데 대출 갚다 안 되니까 이제 자기 인건비가 안 떨어지니까 대출금 때문에 결국은 제가 한 달 동안 설득해서 회생 갔어요. 회생 가셔가지고 지금 너무 좋대. 왜냐면 다 털어내고 다시 시작하니까. 근데 그 친구도 다시 장사하려니까 이제 카드도 안 돼, 다 안 돼.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달 하고 있는데 배달을 3년 동안 하겠다는 거죠. 근데 어떻게든 집 사는 연명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서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정책보다는 저희가 갖고 안 갖고 문제가 아니라 이 탄력적인 이런 게 좀 현장에서 진짜 제일 원하는 거다. 제가 그때 그랬어요. 이상입니다.